반갑습니다. 괴정 5학년 어린이 여러분. 어제가 어린이날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기억에 남을 만한 어떤 추억, 무엇을 남겼을까요? 무엇을 하며 보냈을까 참 궁금합니다. 집에서, 야외에서, 다양한 장소에서 다양한 체험을 했군요. 여러분은 우리나라의 미래이자 희망입니다. 실력을 쌓기 위해서요. 오늘도 우리 같이 힘써 봅시다. 그럼 활기차게 사회 시작해 볼까요? 지난 시간에 무엇에 대해 배웠습니까? 그렇죠. 자연재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인데요. 이것은 제2주제 우리나라의 자연환경에 대해서 배운 거죠. 오늘부터는 3주제 우리 국토의 인문 환경에 들어갑니다. 즉,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환경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인데요. 어떤 내용이 준비가 되어 있는지 같이 한번 봅시다. 자, 여기 보니까 다 걱정군과 다 한숨씨가 있습니다. 게시판에 걱정으로 가득한 글을 남겼다고 합니다. 어떤 일로 그런 글을 남겼는지 영상을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실 저는 걱정이 정말 많은데요. 사실 제가 다이슈 게시판에 글을 쓴 이유는 제가 다니는 학교가 없어질까봐 너무 걱정이 돼서 그랬어요. 아이고, 울지 말아요. 우리 손자 같아서 마음이 아프네요. 사실 나도 걱정이 태산이에요. 올해 농사 시작해야 되는데 마을에 젊은 사람들이 없어. 힘도 붙이고 걱정이 정말 많아요. 전 5학년인데요. 학교에 5학년이 2명밖에 없어서 6학년 형 1명이랑 같이 공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 친구가 도시로 전학 간대요. 어떡해요? 네, 잘 보셨어요? 이 두 분은 무엇 때문에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학생 수가 줄어들어서 학교가 없어질까봐 걱정이고, 또 농사 지을 사람이 없어서 걱정이네요. 그럼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여러분도 한번 여기에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보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볼 내용은 무엇일까요? 곰곰이 생각해 볼까요? 그렇죠. 우리나라의 뭔가 인구에 대해서 뭔가 알아야 되겠죠? 찾았습니까? 예. 한번 봅시다. 우리나라 인구 구성의 변화를 먼저 알아보고요. 그리고 우리가 해결점을 찾는 것이 순서이겠습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우리나라 강수량의 특징에서도 보았듯이 그래프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프를 읽고 해석하는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요. 여러분들 읽고 어떤 표나 그래프를 읽고 해석하는 능력이 이 사회 교과의 중요한 역량이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인구, 또 인구 구성, 인구 피라미드 같은 용어도 나옵니다. 어떤 건지도 한번 짚어보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교과서 59쪽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100명이 사는 마을이라며, 실제 100명이 아니고요. 우리나라 인구는 5,1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인구를 우리가 100명이라고 생각했을 때 인구 구성은 어떻게
어떻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나라가 100명이 사는 마을이라면 100명 중 50명은 여자이고 50명은 남자입니다. 100명 중 14세 이하의 어린이는 14명이고 65세 이상의 노인은 13명입니다. 그리고 100명 중 3명은 우리나라에 사는 외국인입니다. 사람들은 어디에 많이 모여 살까요? 100명 중 92명은 도시에 살고 8명은 촌락에 삽니다. 서울, 인천, 경기를 포함한 수도권에 50명이 삽니다. 마을에서는 아기가 1년에 1명 태어나고 사람이 2년에 1명 정도 죽습니다. 따라서 2년 뒤에 마을의 인구는 101명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보고 무엇을 알 수 있는지 한번 선생님 질문을 몇 가지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 내용을 보고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래요. 여자, 남자의 수. 그리고 15세에서 64세, 또 14세 이하, 65세 이상 연령별에 따른 인구 구성. 내국인과 외국인. 도시에 사는 도시 몇 명 사는지, 촌락이 몇 명 사는지, 또 수도권에 비수도권에 몇 명씩 사는지, 뭐 이런 정도 내용을 알 수가 있죠. 그럼 두 번째 문제. 15세 이상, 64세 이하 사람은 몇 명인가요? 찾았습니까? 그래요. 73명, 73명쯤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60쪽 여러분들 60쪽 가기 요거 마지막 보겠습니다. 세 번째. 앞으로 그럼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는 어떻게 변화할지 말해봅시다. 여러분 지금 한번 써봅시다. 59쪽 밑에 있죠? 자, 같이 볼까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보니까. 맞습니다. 우리나라가 100명이 사는 마을이라면 100명 중 50명은 여자이고 50명은 남자입니다. 그 다음 여기에서 60쪽 한번 보겠습니다. 지연이는요, 우리나라 인구와 관련된 신문 기사를 모아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 인구 현상을 어떻게 이제 설명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대요. 여기에서 인구란 우리가 무엇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뜻일까요? 인구. 그렇죠. 한 나라 또는 일정한 지역에 사는 사람의 수를 우리는 인구라고 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우리 신문 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그래프는요, 전국 초등학교의 학급당 평균 학생 수입니다. 그래프를 조금 확대해 볼게요. 아이고, 잠깐만요. 자, 전국 초등학교의 학급당 평균 학생 수인데요. 지금 여기 보니까 그래프가 점점 어떻게 돼가는 것 같아요? 그래. 그래프 모양으로 보면 점점 밑으로 내려간다, 그쵸? 하나하나 보겠어요. 잘 안 보이는 친구들은요, 교과서를 보기 바랍니다. 1963년에 학급당 인원수가 몇 명쯤 돼요? 그래요. 65.2명. 와, 생각해 보세요. 한 교실에 65명 앉아있다고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2019년에는요, 몇 명까지 떨어졌습니까? 22.2명. 지금 여러분, 우리 반은 지금 24명인데요. 22명이 평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선생님은요, 1980년대에 초등학교를 다녔는데요. 그때는 한 반에 51.5, 선생님도 기억이 나요. 한 50명 정도 앉아 있었습니다. 정말 빡빡하게 앉아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럼 이와 같이 초등학교 학급당 평균 학생 수가 이렇게 떨어지는 이유는, 22명까지 떨어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렇죠. 여러분, 뭐예요? 저출산이죠. 사람들이 결혼도 잘 안 하지만 결혼하고서도 출산을 잘 하지 않는다. 저출산. 여러분, 그 교과서 여러분도 이렇게 밑줄을 긋도록 합니다. 저출산 현상 때문에 이렇게 학급당 인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근데요, 여러분들 이제 그 전에는 우리가 많았잖아요. 65명, 51 이래서 우리 선생님 어릴 때만 해도 콩나물 교실이라고 불렀습니다. 콩나물 교실 사진으로 한번 볼까요? 와, 이 보세요. 한 교실에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같이 앉아서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요, 선생님도 기억이 나는 게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또 교실이 부족해서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2부제 수업을 하고요. 또는 3부제 수업을 하는 학교도 있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했죠? 두 번째 기사를 보겠습니다. 이제는 초고령 사회를 대비해야 할 때 65세 이상 인구 비율의 변화를 그래프로 나타냈습니다. 조금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65세 이상 인구 비율의 변화입니다. 왜 65세 이상을 기준으로 잡았는지는요.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고요. 1960년대는요. 한 2.9명 정도의 비율을 보였는데 점점 어때요? 지금 2018년 보세요. 몇 명쯤 됩니까? 와, 14.3. 그리고요, 앞으로 20.8명까지 2026명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과서 그래프에 보듯이 이와 같이 우리가 2000년대에는요, 어떤 사회? 그렇죠. 고령화 사회로 진입을 했었어요. 고령화 사회라고 합니다. 진입을 했는데요. 지금 우리가 2018년도에는 노인 인구가 14%를 넘어서 뭐라고 돼 있어요? 어떤 사회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여기 고령 사회에 진입을 했다, 도달했다라는 내용이죠. 그리고 2026년, 즉 20.8명이 되는 2026년에는요. 우리가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이다 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어려운 말이 나왔어요. 고령화 사회, 고령 사회, 초고령 사회. 여기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65세 이상 인구가 기준입니다. 전체 인구의 7%를 넘는 사회, 우리는 고령화 사회라고 하는데요. 14%를 넘으면 고령 사회, 또 20%를 넘으면 초고령 사회로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우리가 고령 사회에 벌써 도달을 했습니다. 잠깐만요. 다음은요. 여러분들 교과서 61쪽을 보기 바랍니다. 여기 무슨 그래프가 나와 있죠? 이 그래프를 통해서 우리가 인구 구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령별로 크게 14세 이하의 유소년층, 그리고 15세 이상 64세 이하의 청장년층, 그다음 65세 이상의 노년층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 보면 이제 법례가 나와 있는데 색깔 보세요. 여기에 이렇게 선생님이 설명했던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색깔에 따른 연령 기준이 나와 있어요. 자, 여기 보니까요. 여기 연두색 부분이요. 자, 1970년대는 42.5%였어요. 그러다가 우리가 2018년도 몇 명으로, 그쵸? 12.8명으로 줄어들었죠. 그리고 앞으로 점점 어떻게 될 거라고 전망이 됩니까? 맞아요. 점점 더 줄어들 것이다. 이 연두색 부분이 어떤 연령이에요? 그래요. 14세 이하입니다. 여러분과 같은 유소년층을 말해요. 그럼 노란색 부분 65세 이상의 노년층은요. 1970년에는 3.1명이었어요. 그렇게 이제 구성했는데 점점 이 폭이 보세요. 어때요? 점점 늘어나죠. 그러다 2018년에는 14.3명, 그리고 더 이제 이 폭이 넓어지면서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요, 2050년에는 어떤 그래프로 예상을 할 수 있을까? 자, 그러면 선생님 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교과서에도 있습니다. 1970년과 비교해서 2018년에 유소년층, 노년층 인구가 각각 어떻게 변해됐는지 써봅시다. 자, 지금 교과서 문제 옆에 합니다. 시작.
네, 한번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아까 선생님이 설명을 했던 부분이죠. 유소년층 인구는 줄어들고 노년층 인구는 늘어났다. 여기 선생님이 이제 지나간 게 이거 같이 짚어볼게요. 인구 구성은요, 이와 같이 성, 연령 등을 기준으로 한 어떤 인구 집단의 구성 상태를 말한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여러분들 우리는 연령 기준으로 해서 인구 구성의 모습을 살펴보았죠. 자, 다음은요.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2050년에 우리나라의 연령별 인구 구성 비율이 어떻게 변할지 예상해서 그래프에 나타내 봅시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교과서의 그래프로 한번 그래프를 그려보세요. 시작. 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아까 그래프를 살펴보았듯이 어떻게 될 거라는 어떤 추측, 전망을 했죠. 노년층 인구가 점점 늘어난다. 즉 구성이 늘어나고 노년층. 요거 선생님 여기 노란색 노년층 이렇게 쓸게요. 그 다음에 우리 유소년층 즉 14세 이하는 어떻게 돼요? 더 줄어들 것 같다. 그래서 여기는 14세 이하 14세 이하가 이렇게 더 줄고 여기 노년층은 그 폭이 더 인구 구성 비율이 더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색깔 배열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그래프를 통해서요. 이제 이 연령별 인구 구성 비율을 알 수가 있다고 했는데 이와 같이 우리나라는 저출산 고령 사회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죠. 저출산, 즉 출산율이 이렇게 감소한 이유가 뭘까요? 왜 애들은 낳지 않는 거예요. 아이를 적게 낳는 가정이 늘고요. 그래서 새로 태어나는 아기의 수는 점점 줄고 그리고 우리가 여러 가지 과학기술, 의학 분야에 어떤 기술이 발달하면서 또 살기가 좋아지면서 전체 인구에서 또 노년층이 차지하는 비율은 계속해서 늘고 있는 것도 여러분이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요. 자, 교과서 62조 탐구 활동입니다. 자, 여기 보면요. 하나의 공익 광고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인구 정책 포스터입니다. 밑에 인구 정책 포스터도 같이 나와 있죠. 자, 이걸 보고요. 우리나라의 연령별 인구 구성 비율이 어떻게 변할지 한번 예상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자, 여기가 어디죠? 지하철이죠. 지하철에서 여기 왼쪽에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경로석에는 팍팍해요. 이걸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어떻게 예상이 됩니까? 바로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낮아서 미래에는 노인 인구 비율이 높아진다는 내용을 공익광고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요. 자, 밑에 있는 우리 인구 정책 포스터입니다. 여기 보면 하나하나 볼까요? 1960년대를 보니까 어때요? 둘만 낳아서 잘 기르자 뭐 이런 내용 같죠? 70년대는요. 딸아도 구별 말고요. 이제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여기서는 그런 얘기는 없어요. 구별 말고 이런 얘기는 없어요. 그죠? 이때는 선생님 기억으로 3명 이상이 보통 평균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때는 선생님 세대인데 선생님 태어날 요 시점인데요. 딸아도 구별 말고 둘만 낳아. 근데 1980년대에서 90년대 둘도 어때요? 많대요. 하나를 하나를 낳자 그렇게 이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사는 이제 우리 요즘 요 2000년대는요 뭐라고 돼 있어요? 잘 안 보이면 교과서 보세요. 더 나으면 더 나은 대한민국이다. 즉 뭐예요? 저출산 문제가 된다는 것을 여기서 확 알 수가 있죠. 더 나으면 더 나은 대한민국이다. 많이 나을수록 좋다. 이런 부분을 이제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인구 정책 포스트를 봐도 인구 정책이 변화됨을 알 수 있는데요.
자, 우리나라의 연령배 인구 구성비를 어떻게 변할지 한번 써볼까요? 1번. 자, 지금부터 1분 정도 주겠습니다. 네, 같이 보겠습니다. 그래요. 요거는 반복되는 내용이죠. 출산율 감소로 아이들 인구 비율이 낮아질 것이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보겠습니다. 이 포스터를 보고요.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지 여러 번 써봅시다. 네, 이 저출산 문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많이 낳아야 되겠죠. 그러려면 그래 우리가 이렇게 자녀를 낳고 키우는 부분이 참 힘든데요. 나라에서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 물론 이건 하나 예시고요. 다양한 해결 방법이 나왔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2030년대 인구 정책 포스터를 만든다면 어떤 표를 넣을지 한번 써보자 라는 거죠.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보다는 둘보다 셋이 더 힘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한번 써보세요. 간단하게. 네, 이 내용은요, 여러분도 오늘 사회 출석 인정 공책에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선생님이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교과서 63쪽 할 수 있어요. 인구 피라미드 읽기 부분입니다. 인구 피라미드. 피라미드 모양 하면 여러분이 뭐가 떠오르는 게 있어요? 근데 인구예요.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인구 피라미드는 나라나 특정 지역의 인구 구성 비율을 피라미드 모양으로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일반적으로 가로축에는 남녀 인구를 좌우로 나누어 그리고 세로축에는 나이를 5세 간격으로 나타냅니다. 인구 피라미드를 보면 성별, 연령별 인구 구성 비율과
시기별 인구 구성 비율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별 인구 구성의 특징을 파악하고 차이점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인구 피라미드, 즉 우리가 이 그래프로서 연령별 인구 구성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특징이 있다라고 했죠. 가로축은요. 가로축은 무엇을 알 수가 있어? 어이구야, 잠깐만요. 가로축은요. 자, 여기가 연두색은 남자, 하늘색, 파란색은 여자를 나타내죠. 그래서 이렇게 여기 남녀 인구의 비율을 좌우로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자, 세로축 보겠습니다. 뭐예요? 연령을 알 수 있죠. 그래서 5세 간격으로 나타냈다. 그 다음 위로 갈수록 고연령이다 라고 나와 있고요. 첫 번째 1960년, 1990년, 2018년 이렇게 세 인구 피라미드가 있는데요. 여러분이 봤을 때 가장 안정적인 인구 피라미드 모양 어때요? 그렇죠. 1960년대 즉 어떤 층이 많습니까? 그래요. 유소년층이나 이렇게 청장년층이 이렇게 아래가 이렇게 두터워야 이렇게 우리가 안정된 느낌의 이런 인구 피라미드형이 됩니다. 즉 젊은 연령층이 많아지는데 안타깝게 지금 어때 우리가 점점점 불안해집니다. 그렇죠? 위쪽으로 갈수록 우리가 점점 위쪽으로 갈수록 인구 피라미드가 거꾸로 된 어떤 인구 피라미드가 될 것 같은 전망이 되죠. 자, 그러면 이제 1960년대 연령별 인구 구성이 어땠는지 보자. 바로 보겠습니다. 이걸 많이 했기 때문에 유소년층 인구가 가장 많고 그래서 노년층 인구가 가장 적었다. 그래서 가장 안정적인 인구 피라미드형이었죠. 자, 두 번째는요. 자, 이건 여러분이 한번 써봅시다. 1960년과 2018년에 유소년층, 노년층 인구 구성비를 어떻게 다른지 써보자. 자, 여러분 직접 써봅니다. 1분 주겠습니다. 네,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요. 1960년대는 유소년층이 어때요? 노년층보다 비율이 높았죠. 그런데 이와 같이 2018년으로 갈수록 비슷해졌고요. 점점 우리가 어때요? 유소년층의 비율이 노년층보다 적어지겠죠. 그렇게 전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2030년에 아이고 오타났네요. 2030년에는 우리나라의 연령별 인구 구성 비율이 어떻게 변할지 예상해보자. 바로 해보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자주 얘기했던 것이라서 유소년층이 비슷했다가 이제 점점 어때요? 네, 노년층 인구 구성 비율이 높아지겠죠. 그리고 유소년 비율은 출산율 감소로 인해서 줄어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마무리 문제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은요. 다양한 그래프를 통해서 인구 구성, 인구 피라미드 읽어보고 그래프를 해석하는 활동을 오늘 많이 했고요. 자, 마무리 문제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용어를 써보자. 땡땡이란
한 나라 또는 일정한 지역에 사는 사람의 수, 여기까지만 해도 여러분 떠오를 겁니다. 자, 교과서 63쪽 아랫부분에 여러분 생각을 써봅니다. 뭐가 들어갈까요? 그리고 땡땡 구성이란 성, 연령 등을 기준으로 한 어떤 집단의 구성 상태, 공통적으로 들어갈 용어. 예, 같이 보겠습니다. 무엇이겠어요? 아, 그렇죠. 우리가 가장 오늘 많이 나왔던, 들었던 용어, 인구입니다. 인구. 두 번째 문제. 이거 본 적 있죠? 인구 피라미드죠. 요거는 바로 여러분이 하겠습니다. 방금 봤기 때문에 우리가 인구 피라미드로 이렇게 써봅시다. 인구 피라미드. 아이고야, 선생님 이거 쓰는 게 좀 어렵네요. 피라미드. 자, 그래서 우리가 특정 지역이나 나라 연령별, 남녀별 인구를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 그래프에서 알 수 있는 우리나라 인구 구성의 특징 두 가지를 고르라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알 수 있는 그래프였어요? 그래요. 인구 구성 알 수 있는 그래프였죠. 여기 연두색이 뭐였어요? 연두색 부분이? 그렇죠. 14세 이하. 노란색은요? 맞습니다. 노년층 인구, 즉 65세 이상의 인구를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럼 3번 두 가지 한번 써봅니다. 골라서 써보세요. 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씩. 14세 이하 인구의 비율은 변함이 없다. 어때요? 변함이 있죠. 이렇게 점점 줄어들고 있죠. 이건 X. 청장년층 어떤 색깔? 그렇죠. 여기 보면 파란색입니다. 인구가 급격히 증가한다? 어때요? 54.4%에서 52점 줄어들고 있네요. 65세 이상, 이것도 아닙니다. 65세 이상 노년 친구가 늘어나고 있다. 어때요? 70년도에 3.1%에서 30%. 그렇죠. 이거는 동그라미. 새로 태어난 아기의 수가 줄어들고 있다. 출산율 감소를 말하죠. 동그라미. 5번. 즉 15세, 64세 청장년층이죠. 인구에서 여성보다 남성의 비율이 높다. 여기서는 여성과 남성의 비율을 알 수가 있어요? 없습니다. 연령에 따른 비율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건 알 수가 없다. 우리 인구 피라미드에서는 볼 수가 있었죠. 그럼 답은 몇 번? 3번, 4번입니다. 그렇죠. 잘했습니다. 자, 괴정 어린이 여러분, 이제 바로 앉아주세요. 우리 오늘 어떤 내용에 대해서 배웠습니까? 떠올려 볼까요? 용어도 나오고요, 그죠? 그래프도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나라의 인구 구성 어떻는지를 한번 현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요, 그 뒤에는 어떤 내용이 예상이 돼요? 맞습니다. 우리가 저출산으로 인해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그 뒤에 내용이 예상이 되죠. 자, 여러분 오늘 난 오늘 그래프 읽고 해석해보는 거 좀 괜찮았어. 만족한다. 자, 동그라미. 나는 조금 더 출석 인증 공식을 통해서 보충해야 되겠다. 자기 평가했습니까? 네. 자, 오늘도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